자, 다음은 매트릭스라고 하는 행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행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행렬이라는 것은 수나 변수, 함수 등을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형으로 배열해 놓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x에 대한 행렬, 그 다음에 a에 대한 행렬, d에 대한 행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a라는 행렬을 한번 봅시다. a라는 행렬은 m개의 행과 m개의 행과 n개의 열을 가진 m 곱하기 n 차원의 행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행과 열인 m과 n이 같을 때는 우리가 보통 정방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x라고 표시된 행렬을 한번 봅시다. x라고 표시된 행렬은 n개의 행만 가진 n 곱하기 1 차원의 열 행렬이라고 우리가 컬럼 매트릭스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자, d도 역시 열 행렬인데 d-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이 행으로만 표현된 행렬로 바뀔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d에 대한 d-는 m개의 열만 가진 1 곱하기 m의 행렬이다, 로우 매트릭스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행렬을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이 행렬을 이용한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 사칙 연산 중에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우선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두 행렬은 더하거나 뺄 때는 그 차원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 행렬의 덧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교환법칙을 볼까요?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를 쓰면 교환법칙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결합법칙은 가로 a 플러스 b 가로 플러스 c는 a 플러스 가로 b 플러스 c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x2 행렬이 있습니다. 또 한 2x2 행렬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더해 볼까요? 더하면 자, 각각의 행과 열에 해당하는 개수를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는 4와 2가 더해지겠죠. 자, 여기에는 9와 0이 더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2와 0이 더해지게 되고요. 여기에는 1과 7이 더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역시 2x2 행렬인 위와 같은 행렬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뺄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시 2x2 행렬이겠죠. 자, 뺄셈은 역시 이거는 이것과 이것을 빼는 형태가 되겠죠. 자, 3과 8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2와 2를 빼는 경우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0-3이라는 것은 0과 3을 빼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와 같은 행렬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칼라의 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스칼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숫자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수가 우리는 스칼라다, 크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행렬에서 스칼라의 곱이다 한다면 그것은 행렬의 모든 원소에 주어진 수를 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행렬이 있습니다. 이 행렬에 7이라는 수를 곱하게 되면 모든 원소에 7이라는 숫자를 곱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칼라의 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두 행렬을 곱하는 데는 앞 행렬 열의 개수와 뒤 행렬 행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자, 행렬 A의 차원이
열과 행이 n 곱하기 n의 차원을 가지고 있고 B가 열 곱하기 행이 P 곱하기 Q를 가지고 있을 때 행렬의 곱은 m 곱하기 q의 차원을 가지겠죠. 자,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되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즉, 행렬 A와 B를 곱한 것과 행렬 B와 A를 곱한 것은 같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은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은 A, B, C라는 행렬이 있을 때 A와 B를 곱하고 C를 곱한 것과 B와 C를 곱하고 A를 곱한 것이 A, B, C가 되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배법칙에서도 우리가 B와 C를 더한 행렬을 A를 곱하게 되면 이와 같이 놓을 수 있고요. 자, B와 C를 더한 행렬을 A를 곱한다면 이와 같이 됨으로써 분배법칙을 만족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행렬 A가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행렬 B가 이와 같이 표현됐을 때 우리가 곱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와 B를 곱해보겠습니다. 자, A와 B를 곱하는 것은 우리가 자, 요 열을 B의 행으로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과 0이 곱해지고 더하기 2와 6이 곱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1과 마이너스 1이 곱해지고 1과 마이너스 1이 곱해지고 2와 7이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요령으로 3과 0을 곱하고 더하기 4와 6을 곱하고 3과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더하기 4와 7을 곱해서 A 곱하기 B라는 행렬은 이와 같이 한 행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위에서와 반대로 B 행렬과 A 행렬을 한번 곱해보죠. 자, 방법은 위에서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게 되면 먼저 B가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A를 곱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행렬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 행렬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27, 40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랬을 때 A와 B를 곱한 것과 B와 A를 곱한 순서가 달라짐으로써 같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x2 행렬이 A이고 역시 2x2 행렬이 이렇게 B로 나타났을 때 두 행렬을 한번 곱해봅시다. 자, A와 B를 곱하면 자, 3과 5, 마이너스 1과 4 이 순서로 한번 곱하면 되겠죠. 자, 3 마이너스 1 플러스 5, 4 그 다음에 3 곱하기 0, 5 곱하기 7 여기죠. 자, 그 다음에 4와 6과 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 순서로 우리가 곱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역시 2x2 이와 같은 행렬을 우리가 곱셈의 결과로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3 곱하기 2 행렬과 우리가 행렬에 대해서만 있는 B 행렬을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하게 되면 자, 1 곱하기 5 5가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3 곱하기 9
3 곱하기 9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5 2 곱하기 5 그 다음에 8 곱하기 9 요 8 곱하기 9 자, 그 다음에 4 곱하기 5 4 곱하기 5 더하기 0 곱하기 9 0 곱하기 9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자, 이렇게 행렬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3 곱하기 1 행렬이라고 볼 수 있죠. 행렬의 특수한 형태에 대해서 몇 가지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항등 행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행렬의 주대각선에 있는 원소가 모두 1이며 주대각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자, I2라는 행렬과 I3라는 행렬이 있죠. 자, 주대각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 부분이 1, 1이네요. 다 1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대각선에 있는 원소가 모두 1이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0입니다. 다 0을 갖고 있네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정방행렬 이러한 정방행렬을 우리가 항등행렬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항등행렬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숫자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행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을 차원이라고 놨을 때 대문자로 i 또는 in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따라서 항등행렬의 어떤 행렬 a를 곱하거나 또는 반대로 어떤 행렬 a의 항등행렬을 곱하더라도 결과값은 곱해진 행렬 a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a는 이와 같은 행렬일 때 항등행렬, 우리가 1이라는 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항등행렬 i와 행렬 a를 한번 곱해보면 아까의 행렬 a는 이와 같이 표시됐었죠. 그럼 항등행렬은 주대각선이 1인 행렬을 말하니까 자, 항등행렬과 어떠한 행렬, 이와 같은 행렬을 곱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오죠. 즉 a라는 행렬로 됩니다. 자, 역시 순서를 바꿔서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a라는 행렬과 항등행렬 i를 곱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곱하게 되면은 자, a라는 행렬과 주대각선이 이른 항등행렬을 곱하게 되면 역시 a라는 행렬을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등행렬이라는 것은 숫자로 말하면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행렬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널 매트릭스라는 영행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모든 원소의 값이 0인 행렬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영행렬입니다. 그 제목과 똑같죠. 따라서 0인 행렬로 이루어진 행렬이기 때문에 숫자 0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0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행렬을 더하거나 영행렬과 더하거나 자, 반대로도 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더하게 되면 a라는 행렬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곱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곱하게 되면 0이 되겠죠. 자, 이것이 영행렬의 성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트랜스포스 매트릭스, 즉 전치 행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행과 열의 순서는 유지합니다. 순서는 유지하면서 행과 열을 서로 바꿔놓은 행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과 열을 서로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A의 전체 행렬은 A 다시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전체 행렬을 다시 전체 행렬로 바꾼다면 그것은 A가 되겠죠. 자, A 플러스 B라는 것의 전체 행렬은 A의 전체 행렬과 B의 전체 행렬을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A와 B를 곱한 행렬을 전체 행렬로 바꾼다면 B에 대한 정치 행렬 곱하기 A에 대한 전체 행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 곱하기 3인 행렬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전체 행렬은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2인 행렬. 즉, 이것이 이렇게, 이것이 이러한 형태로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역행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방행렬 A와 곱해서 항등행렬, 즉 항등행렬이라면 I라고 놓을 수 있겠죠. 항등행렬을 만들어내는 행렬을 우리가 보통 역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정방행렬과 이 정방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 또는 반대로 역행렬과 그에 대한 정방행렬을 곱하게 되면 결과로서 이렇게 항등행렬을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즉 A-1승이라고 표시된 A에 대한 역행렬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역행렬에 대한 역행렬은 바로 그에 해당하는 A라는 행렬이 되겠고요. 자, A 행렬 곱하기 B에 대한 역행렬은 B의 역행렬, A의 역행렬의 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A에 대한 전체 행렬에 대한 역행렬은 A의 역행렬에 대한 정체 행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한 가지 예로서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있을 때, 자, A라는 행렬은 2x2 행렬이고, B라는 행렬은 6분의 1 곱하기 2x2 역시 행렬이 되겠죠. 이건 스칼라의 곱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두 행렬 A 곱하기 B를 한번 곱해봅시다. 자, A 곱하기 B를 곱해보면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주대역선이 이룬 항등행렬 I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항등행렬 I가 계산된다는 것은 결국 B는 A의 역행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행렬 A가 A와 B와 C, D의 원소로 이루어진 2x2 행렬이라면은 우리가 여기서 AD, A와 D에 곱한 것과 BC, 즉 B와 C를 곱한 것이 2를 뺐을 때 0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 A에 대한 역행렬을 한번 구해보면 A에 대한 역행렬은 어떤 형태가 됐냐면 자, AD를 곱한 것에다가 B와 C를 뺀 것분의 1 곱하기 요 뒤에 해당하는 원소를 이렇게 위치하고요. A에 대한 해당하는 원소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마이너스 B와 부 역시 부호를 거꾸로 한 마이너스 C라고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곱셈을 해주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것과 요것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으로 이루어진 행렬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A에 대한 역행렬이 A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표시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렬을 연산해 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원래의 행렬 A, B, C, D 이루어지는 원래 행렬과 우리가 연산해낸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 그 결과식은 항등 행렬로 나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해서 역행렬과 A라는 행렬을 곱하게 돼도 역시 항등 행렬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낸 행렬이 역행렬이 맞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행렬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선형함수 체계의 어떤 그 선형적 독립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정한 법칙이 존재하겠죠. 어떤 정방 행렬에, 그러니까 행과 열이 같은 행렬에 원소를 뽑아서 곱한 그러한 값들에다가 기울어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부처 2를 모두 합한 값을 우리가 행렬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추후에 연습을 계속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A에 대한 행렬에 대한 행렬식, 즉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델타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값이 0이 아니게 된다면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 곱하기 2 행렬의 디터미넌트인 행렬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i라는 것은 행이고 j라는 것은 열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이기 때문에 1행 1열, 자, 1행과 2열, 2행 1열, 2행 2열이라고 우리가 표시해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디터미넌트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순서로 곱하게 됩니다. 먼저 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순서로 곱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빼주는 형태, 이것이 2 곱하기 2 행렬의 디터미넌트인 행렬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3 행과 열이 3 곱하기 3 차원을 갖는 행렬의 어떤 디터미넌트, 즉 행렬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행과 열을 각각 표시했죠.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 디터미넌트 구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A11이라는 원소를 한번 추려냅시다.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렇게 거서 해당하지 않는 행과 열의 행렬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행렬이 뭡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역시 두 번째 A12, 2를 우리가 뽑아내고 1, 2에 해당하는 행과 열이 여기니까 해당하지 않는 게 A21, A23, A31, A33 이러한 행렬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A13를 뽑아낸다면 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거서, 자, 여기 해당하지 않는 행렬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게 이게 됩니다. 자, 그럼 부호는 여기가 플러스였다면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이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해내면, 자, 이렇게 곱한 값에다가 이렇게 곱한 값, 그것을 빼주는 형태가 되겠죠. 자, 거기다가 뭘 곱합니까? A11이라는 걸 곱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한 것에 대한 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를 곱해주는 거죠? A12고요. 부호는 마이너스죠. 자, 다음에 A21과 A32를 곱하고 A22와 A31을 곱해서 빼주면 A13와 곱해지겠죠. 그래서 더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 한번 가로를 풀어서 계산하게 되면 이러한 항과 이러한 항, 이러한 항이 되겠고요. 빼주는 항은 이 항과 이 항, 이 항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3 곱하기 3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